자, 현대시 작품 분석 시간으로는 오늘이 33번째 작품이고, 자, 수능 완성에 수록된 작품으로서는 오늘 첫 작품인데,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너희들한테 미리 예고 있었던 작품인 고재종 시인의 첫사랑이라고 하는 작품을 가지고, 자, 오늘도 지금까지 해왔었던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작품 분석하는 연습을 같이 한번 해볼게. 자, 우선 이 작품 제목을 보면 첫사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첫사랑이라고 하는 작품 제목이 가지는 어떤 사전적 의미, 뭐 이런 것들을 모르는 학생들은 없을 거니까 굳이 내가 여기다 설명을 덧붙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단어잖아. 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단어만 봐도 설레는 감정이 느낄 수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단어만 보더라도 가슴 한쪽이 좀 아리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작품 제목을 첫사랑이라고 했으니까 독해하기 전에 자, 이 작품의 제목을 보면서 그런 이미지를 떠올려 보는 건 아주 중요해. 자, 근데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독해 과정에서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첫사랑에 대한 주관적인 감정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자, 너희들의 첫사랑이 뭐냐라고 물은 게 아니잖아. 자, 그러니까 작가가 작품 속에서 이 첫사랑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자, 어떠한 내용을 어떻게 구체화해서 구현해냈는지, 자, 그거를 읽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자, 그러니까 오늘은 너희들이 뭐 누군가의 첫사랑을 좀 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를 읽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 자, 1년부터 한번 읽어보면, 자,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 한 번 피우려고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꽃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나와 있는 눈과 결합해서 봤을 때 우리가 눈꽃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 자, 우리가 의미적인 연결상으로 눈꽃이라고 머릿속에 떠올리는 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자, 왜 첫사랑이란 제목을 달고 갑자기 나뭇가지냐 눈이냐 눈꽃이냐 이런 얘기를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 근데 시인들이 뭐 너희나 나같이 일상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들보다 훨씬 더 언어를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분이니까, 자, 조금 더 이걸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집중해서 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자, 문맥적 흐름으로 본다면, 자, 눈은 나뭇가지가 마음에 든 것 같아. 근데 그 나뭇가지에 그래서 눈꽃을 좀 피우고 싶었던 거고, 그게 눈에게는 첫사랑 같은 그런 이미지가 아니었을까. 자, 처음이니까 서툴고 뭐 그런 이미지가 첫사랑의 이미지잖아. 그러니까 눈에게도 서툰 사랑이어서 이렇게 눈꽃, 이 꽃을 한번 피우고 싶었지만 눈꽃 피우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거야. 자, 그렇지만 눈은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도전, 자, 여기서 말하는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라고 했으니까, 자, 이 자체는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서리적 표현이고, 자, 그러면서 눈이라고 하는 대상 자체가 도전을 하는 것처럼 표현했으니까 사람처럼 표현한 어떤 의인적 표현. 자, 그러면 의미적으로 봤을 땐 그런 거야. 뭐 첫사랑도 가만히 있다고 우리한테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 자, 그렇듯이 눈도 첫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도전을 쉬지 않았다, 뭐 이렇게 멈추지 않았다 정도로 1년을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자, 그러면 눈에 어떤 노력이 부각되는 것이 1년이었다면, 자, 그럼 이어서 2년을 한번 봐보면, 자, 싸그락싸그락 두드려 보았겠지. 남분분 춤추었겠지.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 수백 번.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일단 1년에서 말했던 눈의 도전.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도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였는지가 좀 더 구체화되고 있는 그런 부연 설명하는 그런 연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여기서 말하는 싸그락싸그락이라는 이 표현 자체는 눈이 내리는 소리 정도로 뭐 생각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이 자체가 의성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렇게 의성어적인 어떤 표현을 통해서 눈이 내리는 어떤 소리, 자, 이걸 표현한 것 같고, 자, 그다음에 남분분이라고 했을 때 춤을 췄다라고 했으니까 눈이 춤을 췄다라고 하는 건 좀 의미상으로 이상하니까 뭐 이거는 의인적 표현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긴 한데, 자, 이것은 아까 1년의 내용과 연결져서 본다면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앉기 위해서, 그렇게 꽃을 피우기 위해서 눈이 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 자, 눈 내리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 남분분 정도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런데 자, 쉽지가 않아. 이렇게 눈이 내리는 모습 자체를 표현하는 거지만 그 자체가 내려앉기까지, 그렇게 첫사랑을 이루기까지가 쉽지가 않은 거야. 자, 자꾸 미끄러지는 거지. 자, 수백 번이나. 자, 그렇지만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 수백 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드려 보는 거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춤추는 거고, 이 춤추고 두드려 본다는 얘기 자체는 뭐 위에 나와 있었던 도전의 의미에서 측면이 좀 너희들이 의미가 연결이 될 텐데, 자, 그러니까 어떤 노력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 그 노력한 만큼, 미끄러진 그 횟수만큼 그 사랑의 가치가 더 부각될 수밖에 없겠지. 뭐 수백 번, 수천 번 그 과정이 힘겨우면 힘겨울수록 그 사랑에 가지는 가치 정도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일 건데, 자, 그래서 눈에게는 이 사랑 자체는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 보통 사랑은 아닌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뭐 수백 번 이렇게 미끄러지면서도 노력을 했겠지. 자, 그러면 그 자체를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연에서 가장 중요한 수사법은 싸그락싸그락이나 내지는 남분분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 자, 이런 걸 통해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의미적인 측면에서 강조를 하기 위해서 반복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자, 이렇게 이연을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 자, 연결해서 3년 한번 읽어보면, 자,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갈 사랑을 위하여, 자, 햇솜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준 다음에야 마침내 피어낸 저 황홀 보아라.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겨울에 나뭇가지에 눈이 내려앉아 있는 걸 뭐 한 번쯤 이렇게 불어본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어. 나는 겨울을 참 유난히 좋아하는데, 자, 눈은 또 유난히 싫어하는 좀 특이한 인간이거든. 그래서 나는 그렇게 많이 불어본 경험이 있는데, 자, 근데 난 이 시를 알게 된 이후부터는 못 그렇겠더라고. 자, 그렇게 뭐 불어버리고 싶을 때마다 이 시가 자꾸 생각이 나서 꼭 내가 그 눈에 어떤 첫사랑을 방해하고 있는 거, 그 첫사랑을 자꾸 내가 깨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어려서 그걸 못 그러겠더라고. 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같이 읽어봐서 알겠지만, 자, 그렇게 어렵게 내려앉은 눈꽃인데, 자, 경고하면 참 좋은데, 자, 가벼운 바람에도 그렇게 쉽게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게 눈꽃인 거야. 그러니까 뭔가 안정되지 못하잖아. 자, 처음이고, 그래서 처음이라 서툴고, 자, 이런 어떤 사랑인 첫사랑하고 이미지가 잘 연결이 되지. 자, 그런데 눈은 그 사랑에 모든 걸 걸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햇송 같은 그 마음. 자, 이 마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그 마음을 다 퍼부어 주는 거야. 다 퍼부어 주는 게 어떤 눈의 사랑인 건데, 자, 그렇게 햇송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 주고 나서 첫사랑을 이뤄내는 거지. 자, 그렇기 때문에 화자는 눈이 이뤄냈던 그 눈꽃이라고 하는 측면을 보고, 첫사랑을 보고, 자, 황홀이라고 하는 어떤 단어를 통해서, 자, 여기 지금 황홀을 보아라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서 문맥상 황홀을 보아라는 얘기는, 자, 눈꽃을 피운 광경을 본 거고, 자, 그것은 이 나뭇가지와 눈의 어떤 첫사랑이 이루어진 광경, 자, 그것을 봐서 나타난 어떤 반응이라고 봐야 되겠지. 이렇게 황홀이라고 하면서 감탄을 하고 예찬을 하는 거야. 근데 왜 예찬을 할까? 생각을 해보면, 자, 이렇게 쉬운 사랑이었다면 별 감흥이 없었겠지. 그냥 누구나가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이었다면 감흥이 없었을 텐데, 자, 너희가 앞에서도 우리가 읽어봤지만 1년과 2년에서 그 눈이 보여줬던 노력, 또 도전, 이런 것들을 멈추지 않았었다고 했거든. 자, 그래서 뭔가 춤도 췄다고 했고, 그 다음에 두드리기도 했다고 했고, 그 과정에서 미끄러지기도 했다고 했어. 자, 어떤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 도전이 있었고 미끄러짐이 있었기 때문에 그 화자의 마음속에는 어떤 감정을 건드린 것이라고 봐야 되겠지. 자, 여기서 황홀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지금 화자의 어떤 감정, 자, 이 자체를 어떤 예찬과 감탄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퍼부어주고 그 사랑을 위해 퍼부어지는 그 눈의 모습을 보고, 자, 그리고 그들이 이루어진 첫사랑을 보고 화자가 가지는 어떤 감정이다. 자, 이렇게 3년을 정리하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마지막 4연을 보면, 자, 봄이면 가지는 그 한 번 된 자리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 자, 이렇게 하면서 시 전체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자, 4연을 보니까 시간적 배경이 명확하게 제시가 돼 있어. 자, 여기에 봄이라고 하는 시간적 배경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뭇가지는 봄이어도 변함없이 존재할 수 있겠지. 자, 그런데 눈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기가 힘든 시간이니까. 자, 근데 이 설정 자체는 그러면 눈과 나뭇가지가 나눴던 어떤 첫사랑, 그것이 끝난 시간. 자, 그걸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자, 그 첫사랑의 어떤 흔적을 여기서는 된자리라고 표현을 했어. 자, 우리가 뭐 불에 대듯이, 자, 첫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불의 이미지를 통해서 된자리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자, 사랑이 끝난 그 자리, 그 흔적을 된자리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 자, 근데 읽어보니까 나뭇가지는 첫사랑의 대상이었던 눈을 아주 잊어버린 것 같지는 않아. 자, 첫사랑의 어떤 흔적이었던 된자리에, 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고 했거든. 자, 그럼 이 자리에서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라고 했잖아. 자, 그러면 여기서 터뜨린다라고 했었던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자, 시상전개 과정의 어떤 흐름이라든가 봄이라고 하는 시간적 배경,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읽어본다면, 이 나뭇가지가 터뜨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라고 하는 건 봄이 되어서 그 나무에서 피는 꽃일 거야. 자, 그렇게 보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거든. 자, 꽃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 자, 그런데 화자는 왜 나뭇가지에 핀 꽃을 보고 아름답다고 표현을 했을까? 또 왜 그것을 상처라고 표현을 했을까? 자, 어떻게 보면, 자, 아름답다면 상처 같지 않고 상처라면 아름답지 않은 것처럼 보이거든. 그래서 얼핏 보면 두 단어가 모순되는 것처럼, 그렇게 양립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보여.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런 표현을 썼다라고 하는 건 뭐 재미삼아 이렇게 뭔가 모순되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을 건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의미적인 측면에서 연결이 되어야 되잖아.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읽어봤던 내용을 통해서 떠올려 본다면 왜 이렇게 아름답다고 표현했는지, 내지는 상처라고 표현했는지 연결지을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일단은 그 자리는 끝나버린 사랑의 어떤 첫사랑의 흔적의 자리야. 그렇잖아. 자, 여기서 된 자리에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상처라고 했으니까 그 자리는 된 자리고, 자, 그것은 첫사랑의 흔적의 자리야. 자, 그러니까 나뭇가지한테는 상처겠지. 자, 그런 의미에서 상처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까. 자, 근데 나뭇가지한테는 그 자리가 그냥 사랑이 시작됐고, 자, 그냥 그 자리에서 시작된 사랑이 끝난 그런 어떤 상처로서만 자리 잡은 것이 아닌 것 같아. 자,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문맥적으로 아까 전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꽃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해석을 했었잖아. 자, 그렇게 본다면 이 사랑을 통해서 이 꽃이라고 하는 보다 더 성숙한 어떤 결과물인, 자, 이런 꽃을 터뜨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첫사랑이 아무 값어치가 없는 그런 사랑으로 끝났던 게 아니고, 오히려 첫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보다 더 성숙해질 수 있었고, 그런 어떤 성숙해짐의 결과를 꽃이라고 하는 어떤 이 대상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었거든. 자, 그렇게 본다면 이 나무에게는, 나뭇가지에게는 지금 이 자체가 상처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그 상처는 아름다울 수 있는 거지. 왜냐하면 그 상처를 통해서 성숙해졌으니까, 그 성숙의 결과물을 드러냈으니까. 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자, 이렇게 표현수합법 중에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진리적 의미를 담고 있는 이런 표현, 우리가 이것을 여러 차례 우리가 정리해 봤었는데 역설적 표현이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4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자, 이렇게 첫사랑 그 자체가 끝나고 난 이후에, 자, 그 자체에서 느끼는 어떤 그 성숙미,
그 성숙의 아름다움. 자, 그와 관련해서 아름다운 상처다라고 하는 역설적 표현을 통해서 드러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 뭐 이래서 시인들이 참 멋있는 것 같아. 뭐 같은 대상을 보면서도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이렇게 보고 또 생각하고 읽어내고, 뭐 제목이 첫사랑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첫사랑의 대상을 사람으로서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생각일 건데, 자, 그런데 나는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기도 해. 뭐 첫사랑의 대상이 꼭 사람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첫사랑이라고 하는 저 자리에 뭐 어떤 목표가 될 수도 있고, 또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어떤 욕망이 될 수도 있는 거지. 자, 어떠한 목표, 어떠한 욕망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그 자체가 나뭇가지하고 첫사랑을 이루고 싶어하는 그런 눈의 모습하고 다를 수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사랑이 이루어지고 지속되면 참 좋은데, 자, 이 시의 눈처럼 온 마음을 다 퍼부어 놨어도, 이 퍼붓고 나서도 끝날 수밖에 없는 거지. 자, 그런데 그렇게 단순하게 어떤 사랑의 끝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성숙해지고 그 성숙함의 결과물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점, 뭐 이런 것들이 너희들이 연결해서 읽어볼 수 있었다면, 뭐 이 시 자체는 고재종 시인만의 어떤 시가 아니라 너희들의 시가 될 수 있는 거 아닐까. 자, 그리고 뭐 시험을 위해서 읽었던 시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우리가 온전하게 좀 시답게 읽어준 그런 독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이 드네. 자, 일단 이렇게 정리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었던 정보들을 통해서 작품의 전체적인 윤곽을 좀 정리해보면, 자, 화자는 표면적인 화자 자체가 작품 속에 뭐 나라고 하는 주관화된 표현이든 객관화된 표현이든 자, 드러나지가 않았어. 자, 이 시는 가만히 보면 화자 자체가 초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화자가 지켜보고 있는 대상 자체가 초점이 되고 있는 시야. 자, 그렇게 본다면 이 작품의 화자는 관찰자 정도가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대상이 초점이 되는 시에서는 내가 여러 차례 우리가 작품 분석하면서, 자, 가이드 수업부터 시작해서 작품 분석하면서 여러 번 했었지만, 대상이 중요한 시는 그 대상의 속성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자, 그럼 일단 화자에게 어떤 상황이다라고 말한다면 대상을 관찰하고 있는 상황. 자, 그러면 그 자체가 자, 눈꽃이 핀 자, 나무를 보고 있는 것이 상황이라 봐야 되겠지. 자, 이 시는 화자 자체의 초점보다는 이렇게 눈꽃이 피어 있는 나무 자체가 초점이 되는 시야. 자, 그렇기 때문에 대상의 어떤 속성, 자, 이것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이 초점되는 대상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자, 그래야만이 우리가 화자의 어떤 전제된 정서, 이것을 끌어낼 수 있다고 얘기했어. 그런데 눈은 시련 속에서도 도전을 멈추지 않았고, 그 노력을 통해서, 그 도전과 노력을 통해서 눈꽃을 피워냈잖아. 자, 그렇다면 적어도 긍정적인 속성을 가진 대상이고, 자, 그렇게 본다면 화자의 어떤 전제된 정서, 자, 그것은 당연히 이 대상에 대해서는 예찬 내지는 감탄,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예찬이나 감탄. 자, 이 단어를 우리가 황홀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어. 자, 그리고 그런 사랑이었기 때문에 상처지만 아름다울 수 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겠지. 자, 우리가 상황적인 측면과 이 정서 태도와 관련된 화자의 전제된 정서까지를 포함해서 주제를 잡아보면, 자, 우리가 눈꽃의 아름다움, 자, 눈꽃이 피는 그 과정의 아름다움에 대한 예찬과, 자, 사랑의 어떤 결실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어떤 깨달음 내지는 그 노력에 대한 예찬,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 우리가 표면적인 정보에서 얻어냈던 정보를 통해서 잘 정리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 다음에 이 주제를 드러내고 있는 표현상의 특징에서 몇 가지 정리를 좀 해보면, 자, 우리가 눈이라고 하는 대상을 가지고 뭘 도전한다, 그리고 춤을 춘다, 자, 이런 식의 표현이 있었으니까, 자, 의인적인 표현이 있다고 봐야 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전에 처음에 그런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리야라는 말은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평서형의 문장을 의문의 형식으로 바꿔놓은 거였거든. 자, 서리적인 표현이 등장했다. 자, 이것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우리가 싸르륵 싸르륵이라고 하는 음성상징어, 자, 음성상징어도 표현상의 특징 중에서 눈여겨볼 만하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 중에서 햇솜 같은 마음이라는 말에서 햇솜 같은이라는 말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직유적인 표현, 우리가 비유적인 표현도 쓰였다고 말할 수 있겠지. 자, 그리고 우리가 뭐 하나 정도만 더 잡아본다면 이 작품에서 초점이 되는 것은 사랑인 것 같은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대상 자체가 눈에 보이는 대상은 아니잖아. 더군다나 첫사랑이라고 하는 자체가 우리 눈에 보이는 대상은 아니거든. 자, 그런데 그렇게 추상적인 대상을, 자, 눈꽃이라든가 눈과 나무까지, 자, 어떤 이런 구체적인 대상을 통해서 표현한 거니까 추상적 개념을 구체화했다. 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표현상의 특징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정도로 우리가 정리해 둔다면 표현상의 특징을 찾는 문제들도 뭐 크게 어렵지 않게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우리가 늘 같은 과정을 거치고 있는 이 보기의 필요성 판단해보는 시간인데, 자, 오늘도 너희가 이 보기와 관련된 정보를 먼저 머릿속에 얻고 작품을 봤다면 그 작품에 대한 독해가 얼마나 수월했을지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보기를 좀 봤으면 좋겠어. 자, 한번 읽어보면 이 작품은 눈과 나뭇가지의 사랑을 그리고 있다. 자, 눈은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릴지라도 나뭇가지의 눈꽃을 피우기 위해 인내하고 헌신하는 존재이다. 자, 이러한 노력으로 첫사랑인 눈꽃을 피워내고, 자, 봄이 되면 나뭇가지는 아름다운 꽃을 피워낸다. 자, 이를 통해 인내와 헌신으로 피워낸 사랑의 고귀함을
사랑을 전달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너희가 읽어보면 알겠지만 눈과 나뭇가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작품 속에서 상황적인 정보이겠거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정보야. 자, 그리고 그 눈은 인내하고 헌신하는 존재로 드러난다고 했거든. 자, 그러면 인내와 헌신이라고 하는 요 두 가지의 정보는 지금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지금 눈이 자, 이 사랑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로서 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 반응에 대한 정보였어. 자, 그러면 상황에 대한 정보와 반응에 대한 정보가 뭐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났다고 말할 수는 없어도 너희들이 판단할 때 이 작품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걸 나중에 작품 끝나고 보고 너희들이 지금 보니까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 자, 그럼 이건 우리가 작품을 잘 읽어냈기 때문에 자, 이 보기를 보면서 아, 그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너희가 그럴 만한 어떤 상황이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 보기와 관련된 정보, 이런 구체적인 정보를 활용해서 너희가 작품을 읽었다면 주어진 80분 안에 읽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훨씬 더 매끄럽게 읽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느낀다면 내가 이 보기와 관련된 필요성을 굳이 내 입으로 역설하지 않더라도 너희들이 잘 느낄 거라고 생각하고 자, 이렇게 이 작품 전체를 마무리를 지어볼게.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또 고전 시간 작품을 해야 되는데 자, 수능 완성의 실전 모의고사 2회에 보면 자, 정운의 탐군가라고 하는 가사가 있어. 자, 그래서 그 가사 작품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할 테니까 자, 너희가 또 해볼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찾아보고 또 너희들이 고민해보고 난 다음에 다음 시간에 나하고 또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볼게. 자, 오늘도 공부한다 고생 많이 했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